2021년 2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페이스북의 호주 언론사 뉴스 게시와 공유 금지 관련된 소식과 빅토리아주 헐리데이인 확진자 증가로 시작된 락다운 조치 중단 소식, 호주에서 첫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신 접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매달 1,7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페이스북은 목요일 아침 호주 사용자들이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모든 호주 언론사의 뉴스 게시와 공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호주 사용자들과 언론사들은 국내 및 국제 뉴스를 보거나 공유하는 것이 제한되었으며 해외 이용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호주 뉴스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대형 소셜미디어에게 공유한 호주 뉴스의 사용료를 강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미디어 교섭법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인데요. 해당 법안은 아직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18일 밤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주 중으로 상원에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이스북이 호주 뉴스 금지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 연방 정부는 사전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를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었는데요. 페이스북은 앞서 미디어 교섭법에 대응해 8월 호주 내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처음 밝힌 바 있으며 1월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 앞서 최후 통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호주 뉴스를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호주 정부 사이트,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지원하는 페이지 및 정신건강, 긴급 서비스, 기상청 등의 페이지가 접근이 차단이 되었고 자선단체와 지역그룹까지도 차단이 되는 등 예상 밖의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이들 사이트는 미디어법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차단이 되어 페이스북은 해당 웹사이트를 빠르게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총리는 페이스북이 호주의 주요 정부 및 공중보건 페이지에 게시물을 제한한 행위를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페이스북이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대한 뉴스 사용료 법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번에서는 헐리데이인 클러스터로 인해 5일간 락다운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락다운 기간에도 꾸준하게 관련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락다운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지난 수요일 락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한 조치가 완화되며 5km 이동 제한 조치와 외출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고 학교와 소매점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정 방문 인원은 5명, 공공장소 모임은 20명까지 허용이 되고 일터에서는 50%의 인원이 사무실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계속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정부는 이번 락다운 조치는 헐리데이인 호텔 관련 3천여 명에 달하는 근접 접촉자들이 11일차, 14일차 진단검사가 모두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이번 주 금요일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에 지난 금요일 일가족 3명이 추가로 신규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요. 모두 헐리데이인 호텔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족은 2월 초에 귀국해 일주일 전 헐리데이인 호텔에 머물렀었는데요. 다행히 전파 가능 기간 동안 자가 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도 이후에는 빅토리아주에서 더 이상 지역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호텔 격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역 감염자 확산이 되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시티 쪽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빅토리아주가 멜번 시내에 있는 호텔 격리 시스템 대신에 시티 바깥쪽에 새로운 격리 모텔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호주에서 첫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84세 여성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으며 호주의 첫 접종자가 되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각 주, 주도 및 주요 도시 16곳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센터가 개설이 되며 22일부터 일주일간 6만 회분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1단계 화이자 백신 접종은 14만 2천 명 분의 최일선 근로자, 해외 입국자, 격리호텔 근로자, 최일선 의료계 종사자들, 노인 요양원 입주자 및 양로원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준비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며 마이갑과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을 연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계를 함으로써 모든 예방접종 내역이 기록이 되는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와 쉽게 연결이 되어 해당 기록이 비자 소지자들을 포함한 모든 호주 국민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여성, 원주민,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 고졸 미만 학력자들이 주저감과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국민의 80%가량은 백신 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이 높아지고 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호주 정부는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한편 호주의 식의약품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 품질, 효능 면에서 표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히며 호주 내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백신에 대한 효능의 의구심이 컸는데요. 정부는 12주 간격으로 2차례 해당 백신을 접종하면 효능은 82%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백신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큰 위험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해당 백신의 초기 공급은 해외에서 수입이 되지만 3월 말부터 접종 예정인 백신 1차분은 멜번 CSL 제약사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총 5,38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했는데요. 해당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대국민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연방 총리는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0월에는 국경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가족 3명이 코로나 양선 판정을 받으며 중단됐던 뉴질랜드와 호주 트래블 버블 자유여행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해당 케이스가 전파가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다시 호주 여행 시 14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 조치가 사라지고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3월 1일까지는 출발 전 2주 동안 오클랜드에서 체류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의 호주 언론사 뉴스 게시와 공유 금지 관련된 소식과 빅토리아주 홀리데이인 확진자 증가로 시작된 락다운 조치 중단 소식, 호주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신 접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